자, 160페이지 마지막이요. 자, 선천사화는 채, 대한사화는 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봐요. 사화도 위, 궁과 성처럼 선천의 사화를 채로 놓고 대한의 사화를 용으로 보고 사용한다. 가령 위명이 신유대한이 아니라 을유대한이라고 가정하고 을간에 대한사화를 붙여보자. 그럼 대한의 천기화록은 대한명궁, 유궁. 아, 이거는 해야 되나? 자, 그냥 읽어봅시다. 대한천량화거는 대한복덕궁, 해궁, 대한자미화가는 대한부모궁, 술궁, 대한태음화기는 대한미처궁, 미궁에 각각 붙게 된다. 이때 유궁에는 선천, 천기, 화기가 있는데 대한에서 천기, 화록으로 바뀐다. 이것을 어떻게 볼까 궁금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만의 책에서는 이런 경우 대한에서 천기, 화록이 되었으므로 천기, 화록에 초점을 맞추어 길하다고 보거나 혹은 선천의 화기를 고려하여 먼저 나쁜 일이 있다가 나중에 좋아진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이걸로 많이 배웠어요. 보면 먼저는 나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엔 좋아진다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필자는 사화 역시 선천사화를 채로 보고 대한사화는 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선천의 채에 해당하는 천기화기를 대한의 천기화록이 움직여서 천기화기의 흉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즉 천기화록의 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에서 오는 록의 길상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한의 화록이 가만히 있는 선천의 화기를 건드려서 화기에 흉한 일이 발생할 뿐 대한 화록의 좋은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년을 볼 때도 대한이 채고 유년이 용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화록과 화기는 길흉과 더불어 인과의 의미가 있다. 이거 하면 너무 머리 아픈데 이거 넘어갑시다.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까지 다 설명을 해놓으셨네. 그냥 읽어봅시다. 어떻게 있는 거. 자, 2번이요. 화록, 화기는 길흉과 더불어 인과의 의미가 있다. 화록은 길한 의미와 더불어 발생의 의미가, 화기는 흉한 의미와 더불어 결과의 의미가 있으며 화록과 화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자, 일반적으로 화록은 길상, 그죠? 화기는 흉상으로 보는데 필자는 화록은 발생, 시작, 원인으로 보고 화기는 종료, 끝, 결과로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록과 화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진가는 이건 그냥 내비두세요. 이거까지 설명하면 이제 더 머리 아플 것 같아. 자, 이거 내비두시고. 자, 3번. 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자, 운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그런 건 운은 뭐예요? 운동이죠, 운동.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라고 해도 키를 꼽고 시동을 걸어야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고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은 사화에 의해서 궁과 성이 움직여야 기륭이 발생하는 것이지 사화에 의한 움직임이 없으면 살성이나 길성이 아무리 많아도 흉이나 길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올해 사주를 보니까 나쁘더라. 안 움직이면 돼. 그죠? 안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튼 안 움직이면 돼요. 아시겠죠? 인동되어야 움직인다는 이 말을 이해한다면 유년을 볼 때 유년의 자한궁에 육살이 서너 개씩 있다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어떤 게 인동이 됐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동된 게 길성이 인동됐다 그러면 오히려 길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164페이지요. 선천, 대한, 유년의 사화의 경중을 살필 때 3대 이론에 따라 그 경중을 살핀다. 운을 살핀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선천과 운 간의 채용 관계를 설정하고, 자, 선천과 대한에서는 선천이 채, 대한이 용. 대한과 유년과의 관계에서는 대한이 채, 유년이 용이죠. 사화의 작용으로 채용 간의 변화를 따지는 것이므로 각 단계별 사화의 경징을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미두수에 처음 입문하는 초학자들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선천사화, 대한사화, 유년사화 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기존의 책에서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중구난방이므로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라도 핵심을 잡기 어렵다. 자, 3대 이론이란 선천, 대한, 유년의 셋을 가족관계에 비유하여 할아버지, 아버지, 나의 3대에 빗대어서 각 단계 간의 선후,
동정, 경중 등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자의 용어다. 할아버지는 선천사와, 아버지는 대한사와, 나는 유년사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165페이지요. 자, 화록은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대안에, 운 안에서는 화록은 발생이고, 화기는 결과라 그랬죠. 자, 그 선천에 검은 화기가 있는데, 선천에, 지금 이 얘기예요. 검은에 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유년에서, 아니, 대안에서, 이게 다시 록이 됐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니라 기의 흉상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아시겠죠? 기의 흉상이 이거를 대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막 아물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여기 가서 이걸 건드렸어. 그러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는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검은 기의 흉상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히. 그죠? 그럼 검은 기는 뭐 시비, 구설, 관제, 이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대한 내에, 이 대한 10년 안에, 이 대한 10년 안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해에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럼 유년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한 10년 내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느 해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이냐? 그러면 다시 유년에서 이렇게 록으로 다시 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해에, 그죠? 뭐 뭐가 되겠죠. 그죠? 정이랑 관련된, 아니다. 신이랑 관련된 해, 그죠? 신년에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뭐 신사년이 될 수도 있고, 신유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신미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오는 해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천이 중요한 거예요. 선천이. 그럼 좋은 건 뭐냐? 선천에 검은에 록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말로 잘하고 말로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 교사, 강사, 뭐 설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한에서도 다시 록으로 쳤어. 그럼 더 좋은 거죠, 이거. 이건 이제 무지하게 좋은 거야. 이 기로 오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발생이 돼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별로인 거야. 이거는 좀 따져봐야 돼, 이거는. 이건 또 따져봐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록기 전도라서 이게 결과고 이게 발생이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건 따져봐야 돼. 그리고 좋은 건 여기서 록이 될 때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유년에서 만약에 이게 기가 돼도 이거는 록에 좋은 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유년에서 록이 또 왔다. 그럼 더 좋겠죠, 이거는. 완전 이런 식으로. 요것도 이제 법칙이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천에 검은의 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그랬는데 대한에서 다시 기가 쳤는데 이것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유년에서 여기를 록으로 치면 기를 결과화하는 걸로 나오는 거야. 요거는 나중에 하고 하여튼 기로 쳤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 개 다 기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생겨도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무슨 일은 생기는데 오히려 이렇게 돼갖고 뭐 이게 이제 뭐 부관선에 떴다. 부처와 관록궁에 떴다 그러면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이게 제일 나빠요. 록으로 발생시키는 게. 사실은. 저거는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너무 자세하게 안 알아도 돼.
이거를 알면 이거를 알면 지금 머리 아파져서 내가 안 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설명이 나와서 지금 하네. 아시겠죠? 예. 자, 아시겠죠? 이거 다른 거 다 빼고 자, 대안에서 오는 록은 발생, 기는 결과, 유년에서 오는 록은 발생, 기는 결과. 그럼 뭐를 발생시켰느냐? 선천을 발생시킨 거예요. 선천을 발생시킨 거예요. 여기 유년은 대한을 발생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이해하세요. 이건 너무 지금 머리 아픈 얘기인데. 자, 요거는 지금 하나 더 이제 할 거는요. 거기 몇 페이지야? 166페이지에 차성안궁으로 한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아까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가 공궁이었어요. 그죠? 여기가 공궁이고, 여기가 명궁인데, 이렇게 치자고요. 여기가 명궁인데, 여기에 직업이 이렇게 있어요. 직업이. 예? 근데 여기는 원래 직업이 없어. 근데 여기에 지공이 있어. 예? 그럼 얘를 이렇게 차성안궁 해오면 여기에 지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공겁의 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다시 화성이 있어. 근데 여기에 영성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원래 영성이 없죠. 그죠? 근데 얘를 차성안궁 해와서 여기가 영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아시겠죠? 그러면 화성 영성이 협의되는 거예요. 이거 나빠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요거 가끔 놓쳐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럼 앞에 그 명반에는 없나? 굳이 없다. 그러면 록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에 태양의 록이 있다고 치면 태양의 록이 있고 여기가 태양의 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천마가 있어. 그럼 아까 록마 교치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 차성안궁 한단 말이야. 그러면 록마 교치도 되는 거야. 록마의 협도. 아시겠죠? 요걸 잘 보셔야 돼. 요거는 이제 하다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168페이지. 자, 운명학의 한계. 이 편은 대만의 자운 선생의 책 종두수간 인생에 나온 두수 추론 기본 방법장에 실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자미두수에서 뿐만 아니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므로 실른다. 자운 선생의 자미에 대한 이런 관점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사주 명식이나 자미두수 명반을 가지고 문점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맞춰내야 진정한 역학인이라는 비현실적인 이상론이 지배하는 한국 역학계의 참신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자, 명리와 실제의 현상 사이에는 일정한 경향이 있다. 대개 명리상의 격국 유형과 그것이 현상에 드러나는 특징 사이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어떤 특정한 격국을 가진 인명이 실제 현상에서 활동할 때 그 특정한 격국에 따른 활동의 특징, 형태, 결과 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것이 사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나 명반을 보고 추론하여 현상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격국이 4개 격국이 있다 그랬죠. 자미두수에는 크게. 자부연무상, 살파랑, 거일, 기월동량. 그죠? 그럼 살파랑 격국이라면 천성적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파격적인 성향이 강해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월동량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침착하고 조용하고 매사, 현상 유지를 잘하므로 이런 명국은 기존의 것을 지키고 유지, 관리하는 성질이 일에 종사하면 아주 좋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파란 격국은 뭐예요? 건설,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새로운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기월동량은 뭐예요? 회사에 취직해서 그냥 회사가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잘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은 종적 태생적 요소가 아닌 후천적 환경의 영향에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 자, 택년, 태세, 음력월, 음력일, 시지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25만 9,20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조건이 많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미두수의 한계는 뭐냐면요. 같은 명반이 많다는 거예요. 동일 명반이.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지금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한 방법밖에 없어요. 생일 가지고 이제 그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더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저는 완전히 유명하신 분들이 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미두수는 좀 그게 조금 있어요, 문제가. 네, 명리도 그렇잖아. 그죠? 똑같은 연월일시래도 또 다르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리적인 환경,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거에 또 좌지우지 되긴 하니까. 네, 아시겠죠? 네. 자, 170페이지요. 그래서 명리상의 조건 외에 후천적 요소도 운명에 변화를 준다. 그래서 큰 글씨만 봅시다. 1. 형제나 자매의 구성이 모두 같은가. 그 다음에 출생 후의 첫 번째 대안의 건강 상황이 같은가. 그들 부모와 가정 배경이 모두 유사한가. 태어난 지역과 위치는 또 모두 유사한가. 직업에 대한 장래 희망이 모두 유사한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자, 후천적인 요소를 어떻게 살필 건가. 자, 자운선상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필자 나름의 해답을 제시한다. 자, 실제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요소는 천지인 삼재죠. 그죠? 천은 태양과 달의 운행에 따른 기운을 표시한 연월일시로 보면 되고, 지는 하늘과 태양과 달에 의해서 정해진 기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과 환경으로 보면 될 것이고, 인이란 천으로 대표되는 시간과 지로 대표하는 공간 주체가 되는 사람을 각각 뜻한다. 이 셋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변화를 주고받는다. 자, 연월일시의 사주는 시간의 조작에 불과하니 천에 해당하는 요소고, 또 사람이 출생 환경은 뭐예요? 지죠, 그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랑 미국에 태어난 거랑, 그죠? 대한민국에서 도시에 태어난 거랑 시골에서 태어난 거랑 또 틀리죠. 그 다음에 부모, 서로, 지에 해당하는 별개의 것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하지만 천에 완전히 종속된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일 때는 같은 사주를 타고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산 정도나 형제자매의 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해작용은 또 다른 역할로서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뭐에 작용된다고요? 개인의 의지, 노력, 연습,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뭐예요? 제일 마지막 장에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하죠. 참, 이걸 하려니까 죽겠네. 자, 172페이지요. 형제자매의 구성이나 출생 후의 건강 상황, 부모와 가정 배경, 지역, 위치 등은 사주로 반드시 알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후천적인 환경과 그 사람이 타고난 명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형제자매 관계에서 자미, 태양, 파군, 칠살, 천량. 그건 뭐예요? 장자의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장자가 아니라도 이런 별이 내 명궁에 있게 되면 결국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내가 장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상, 태음, 천기, 천동, 좌보, 우필은 수동적인 성향이 강한 별은 장자가 아닌 것이 좋다. 특히 파군과 같은 별은 장자가 아니라도 장자 역할을 하기 쉬우므로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 자, 또 독자로 태어나는 경우와 독자가 아닌 경우 비교해보면 독립성이 강한 별인 염정, 무곡, 칠살, 탐랑, 태양, 찰령은 독자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변의 상황에 그 민감한 별인 자미, 천부, 천상, 거문, 천기, 태음 등은 독자인 경우 형제자매의 관계가 없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보려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정환경과 명방관의 관계를 볼 때 부모, 형제궁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와
부모 형제궁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모 형제궁의 상황이 좋게 구성된 명의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라면 후천전 상황의 흉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부모 형제궁의 상황이 불리하게 구성된 명의 가정 환경이 좋은 경우라면 명반상의 흉이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73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인간관계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태세 입계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내가 갑년생인데 갑년생이 만났다. 똑같은 갑년생이 만났다. 그러면 내 생천 명반에 똑같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내가 갑년생이면. 그러니까 뭐 아까 저기 연파무일처럼 연파무일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연파무일. 이런 거 갖고도 이제 궁합 보거나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갑년생인데 병년생을 만났어요. 병년생을 만나면 병년생은 어떻게 돼요? 동기창염이죠. 0이면 나는 염정의 록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뭘로 이걸 바꿔버려요? 기로 바꿔버리죠. 그럼 나랑 궁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보는 방법. 아시겠죠? 아니고, 그게 되는 거 아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다.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는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게 염정이 또 어느 궁에 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다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갑년생인데 명궁이 염정이야. 아니, 뭐라 그럴까? 태양이야, 태양. 그럼 다시 갑년생을 만나면 나는 무지하게 나쁘죠. 그죠? 나도 지금 나쁜데 얘가 그 기를 와서 더 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기를 녹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긴 해요. 자튼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태세입계법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런 거가 나와요. 그다음에 궁도 봐야 돼요. 만약에 갑이라도 갑술이냐, 갑신이냐 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중급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지금 머리를 알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175페이지. 14정성의 12가지 배치 유형이요. 자, 넘어가서요. 그거는 이제 17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자미가 인궁에 있을 때 자미랑 첨부랑 동궁하죠. 자, 다른 건 그냥 잊어먹고요. 자미가 인궁에 있으면 자미랑 첨부랑 동궁한다. 그 다음에 자미가 신궁에 있을 때도 자미랑 첨부랑 동궁한다. 옆으로 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미가, 이게 기본 명반이에요. 자미가 신궁에 있을 때가 기본 명반이에요. 기초, 가장 기초되는 명반이에요. 그 다음에 자미가 자궁에 있을 때 자미의 대궁에 뭐가 있어요? 찾았어요? 네. 탐낭이 있죠. 그 다음에 자미가 오궁에 있을 때 대궁에 탐낭. 그 다음에 자미가 진궁에 있을 때 자미는 뭐랑 같이 있어요? 천상. 자미가 술궁에 있을 때도 자미는 천상이랑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자미가 사궁에 있을 때는 자미가 칠살. 자미가 해궁에 있을 때도 자미가 칠살. 자미가 묘궁에 있을 때는 자미가 탐낭이랑 같이 있죠. 동궁하죠. 자미가 유궁에 있을 때도 자미는 탐낭이랑 동궁해요. 자미가 축궁에 있을 때는 자미는 파군이랑 동궁하고요. 자미가 미궁에 있을 때도 자미는 파군이랑 동궁해요. 자,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178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이 배치 유형의 특징 설명드렸죠. 자, 자미가 명공이면 무곡은 어디에? 재백궁에. 염정은 관록궁에 항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칠살, 파군, 탐낭은 만나는데 시계 방향으로 꼭 만나게 돼 있어요. 칠살, 파군, 탐낭 순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7, 8항 순으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파군의 대궁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상. 그러면 거꾸로 천상의 대궁에는 파군. 그 다음에 칠살의 대궁에는 수렴성이 강한 천부. 천부의 대궁에는 역동성이 강한 칠살. 그래서 음양을 맞춘 거예요. 수렴은 음이고 역동성은 양이죠. 예. 그 다음에 천부가 명궁이면 관록궁에는 천상이 있어요. 둘이 꼭 만나게 돼 있어요. 천부랑 천상은 삼방에서. 천상이 재백궁에는 반드시 천부가 있다. 태음의 관록궁에는 항상 천량이 있고 천량의 재백궁에는 항상 태음이 있다. 천기의 재백궁에는 반드시 천동이 있고 천동의 관록궁에는 반드시 천기가 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나타내는 거가 재백을 나타내는 별이요. 뭐뭐 있어요? 재백을 나타내는 별. 돈. 무고. 태음. 네. 아시겠죠? 무곡, 태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치자면 뭐예요? 천부. 사실은 천량도 돈인데 요거는 지금 조금 그렇고 하여튼 이게 자 무곡은 뭐 해서? 내가 움직여서. 태음은 계획하거나 부동산을 통해서 버는 돈. 천부는 돈 창고. 천부는 돈 창고. 그럼 이제 돈 창고에다가 뭐 해놔요? 자물쇠로 떡 걸어 놓죠. 이 자물쇠가 뭐예요? 천상. 그러면 천상은 그래서 뭐예요? 열쇠죠. 열쇠를 딱 따야 천부가 열려요. 그래서 천부랑 천상이랑은 짝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명반 같은 거 암기하기가 좀 제일 좋은 건 무곡하고 천부 만날 때예요. 무부 아까 있었죠? 무부 칠살 이렇게 있었잖아요. 무곡하고 천부 만날 때가 되게 무곡하고 천부가 명공인 애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금융계에 들어가 있어요. 어제도 토요일 나왔던 애도 자궁의 무부더라고. 회계사야. 여자인데. 그래서 무곡에 록 이렇게 되면 좋죠. 거기다 록종까지 있다. 록마교치도 된다. 그럼 좋죠. 근데 어느 항공이 좋으면 어느 항공이 무지하게 나빠져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명공이 너무 좋으면 또 자식공이 나빠져서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아시겠죠? 자, 뭐요? 이거는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대궁엔 파군이 있고 천부의 대궁엔 칠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음이 관록궁이면 천량이 있고 뭐 이런 거 외워두면 좋은데 그냥 요새 명반에 나오긴 하니까 머리 아프면 외우지 마요. 머리 아프면 외우지 마요. 나같이 가르치려면 이제 외워갖고 가르쳐야 되지만
안 외워도 돼요. 요새는 공부하기 쉬워. 우리 때는 그거 명반 30분씩 작성했어. 자, 기본 명반의 분석인데 아까 지금 자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것만 잠깐 설명을 하고 나머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 볼게요. 이것도 이제 규칙이 있어요. 다 모든 별인데 우선 자미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미가 만나는 별이 일단 자미가 혼자 있는 거 있죠, 그죠? 자미 독자, 그죠? 자미가 독자하는 경우가 있고 자미와 탐낭이 만나는 경우가 있고 자미와 파군이 만나고 자미와 칠살이 만나고 자미와 천부가 만나요. 그 다음에 자미와 이렇게 만나죠. 그죠? 자미가 만나는 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동궁이라 그러죠. 동궁. 안 만나요. 이것도 이제 만나는 규칙이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건 독자라 그러고 혼자 앉아 있는 걸,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만나는 걸 동궁이라 그러고 뭐 쌍성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쌍성. 둘이 별이 두 개 있다. 그래서 이제 자미 탐낭은 줄여서 뭐라고 해요? 자타. 얘는 자파. 여기는 자살. 자부. 자상. 자, 우리가 인신사에는 뭐라 그래요? 인신사해. 사생지, 그죠? 또는 뭐라 그래요? 영마지. 좌우면은 사폐지. 패자가 이건가? 사폐지. 도화자리라 그러고 왕지라고도 하죠. 그죠? 기운이 가장 왕한 왕지. 진술충미는 사묘지, 사고지.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저번에도 했다시피 인신사에는 뭐예요? 자, 부, 살이 만나요. 그 다음에 자오묘에는 자탐이 만나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자, 파, 상이 만나요. 왜 그래요? 파군의 대궁에는 항상 천상이 있고 천상의 대궁에는 항상 파군이 있고 천부의 대궁에는 칠살이 있고 칠살의 대궁에는 천부가 있다. 같이 만나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반은 달라져요. 근데 자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안 변하는데 자미만 갖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자미가 있으면 여기는 탐낭이 있죠. 이렇게. 자, 아까 자, 오, 묘, 유에는 지금 자탐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자오궁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묘유궁에도 자탐이 있겠죠. 오묘유에는 자탐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미와 탐낭이 동궁하고 여기는 공궁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가 자미 탐낭이 오고 여기가 공궁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미가 오고 여기에 탐낭이 올 수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네. 응. 자, 진술충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파상. 그러면 자, 진술궁에는 잠이 천상이 오고 천상의 대궁에는 파군이 있다. 여기 똑같아요. 여기 잠이 천상이 오면 이쪽에 파군이 오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술궁에는 자상인 거예요. 자상. 그러면 조합으로는 자파상이 되지. 잠이 파군하고 상대의 천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없어요. 잠이 파군 천상이 있어요. 그거 지금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충미궁에는 잠이하고 파군이 와요. 충미궁에는 잠이, 파군이 오면 대궁에 천상. 그러니까 진술충미는 붙이면 자파상. 자파상.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잠이, 파군이 올 수도 있고, 그럼 여긴 천상이 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이제 뭐가 온다 그랬어요? 자부사. 그러면 인신궁에는 잠이, 천부. 대궁에 뭐 있다 그랬어요? 항상 칠사. 그 다음에 여기에 잠이, 천부, 여기가 칠사.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사해궁만 남았죠. 여기는 뭐예요? 잠이, 칠살. 그럼 칠살 대궁에는 뭐 있다 그랬어요? 천부. 그럼 여기에 잠이, 칠살, 여기에 천부.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사회궁에는 저렇게 붙어서 가고 인신에는 저렇게. 좌우묘는 항상 자탐이고 진술충미는 자파상이고 인신사에는 자부살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부살인데 천부 이게 왜 이렇게 선생님 지금 하신 것처럼 사회는 저렇게 두 개 같이 가고 천부 따로 가고 이렇게. 네, 그렇게 가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알고만 있으면 돼. 외우면 더 좋은데 지금 그거 외우랬다가는 이제 나 공부 안 해 이러면 안 되니까. 나 공부 안 해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원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만. 왜 그러냐면 자, 탐낭은 뭐라 그랬어요? 도화라 그랬죠? 도화. 도화. 그래서 좌우묘에 있는 거예요. 좌우묘가 도화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역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칠살이 어떤 별이라면 외지에서 성공하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역마살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파상은 천상이 뭐예요? 수렴성이 강한 별이잖아요. 수렴성이. 그러니까 진술충미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건 알아둬요. 천상은 수렴성이다. 칠살은 외지 성공이다. 역마궁에 있다. 탐낭은 도화라 도화궁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화궁에 있는 별은 어차피 도화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 됐죠? 네. 자, 182. 자, 기본 명반의 분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보면 자미가 신궁에 있을 때 명반이 꽉 찼어요. 공궁이 하나도 없는 게 자미가 신궁에 있을 때. 요 명반이 공궁이 없어요. 다른 명반들은 하나씩 공궁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미가 신궁에 있을 때가 기본 명반이고 왜 또 기본 명반이라고 하냐면요. 거기 일단 명궁을 보시면 자미, 첨부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는 왕지라는 뜻이고 세모는 평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궁은 천기가 XX 돼 있죠. 그럼 함지라는 얘기고요. 부처궁에는 파군이 있죠. 동글동글애미가 두 개니까 묘지고요. 태양은 자녀궁에 있죠. 태양이 사궁에 있으면 태양은 언제 떠요? 태양은 인시에 잦은 뜨기 시작해서 그죠? 언제쯤 져요? 미시쯤부터 서서히 지죠. 그래서 여기가 태양은 인궁에서 미궁에까지 있을 때가 왕지예요. 묘왕지. 근데 신궁에서 축궁으로 가면 태양은 힘이 없어요. 신궁에서 축궁으로 가면 태양은 힘이 없어요. 함지야. 자, 그럼 왜 태양이 묘왕지에 있어야 되느냐? 왜 묘왕지에 있어야 돼요? 날이 어두워지면 다 어떡할 생각해? 집에 가서 자러 갈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태양이 밝아야 명반이 살아나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태양이 왕지에 있어야 묘왕지. 뭐야, 왕자를 또 쓰다 못 써. 자, 묘왕지에 있어야 가까운데 이래. 왕지에 있어야. 자, 거문이 아까 어두운 별이라 그랬어요. 그죠? 거문의 어두움을 해소하고 천량의 현극적인 걸 해소해요. 그럼 이거 두 별만 해소할까요? 다 그렇죠. 그러면 태음도 어디로 가 있겠어요? 당연히 묘왕지에 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문과 천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 뭐요? 천상도 해결되겠죠. 그죠? 생각났어. 천상도 해결되겠죠. 왜냐하면 천상은 뭐에 의해서 작용된다 그랬어요? 거문, 천량에 의해서 작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묘왕지에 있어야 거문과 천량에 의해 영향받는 천상도 밝아지겠죠. 그러면 천상은 누구랑 또 만나요? 항상 첨부랑 만나죠. 그럼 얘도 조금 해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묘왕지에 있어야지 사주 전체가 좋아져요. 그러면 지금 자미가 신궁에 있을 때의 명반이 사궁의 태양이니까 태양이 밝죠. 그래서 이게 기본 명반이 되는 거예요. 만약 자미천부가 인궁에 있게 되면 태양은 어디로 넘어가요? 해궁으로 넘어가죠. 그죠? 반대로 가니까. 그러면 태양이 어두워져서 얘네들을 다 해소를 못해요. 얘네들을. 해소를 못해요. 아시겠죠? 자, 183쪽이요. 명궁, 신궁이 명궁이면서 자미와 천부가 있다. 사람으로 치면 자미는 영혼이고 천부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 몸과 같다. 그래서 자미는 정신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자미 천부가 같이 동궁에 있을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미는 뭐고요? 정신이고요. 천부는 물질이에요. 그럼 태양, 태음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죠. 태양은 정신이고 태음은 물질이고 자미는 귀고 천부는 복이고 그죠? 부고 그 다음에 태양은 귀고
태음은 부. 아시겠죠? 응. 자, 즉 12사항공의 사령부적 격인 명공에 남도의 주성과 북도의 주성이 저하면서 각각 정신과 물질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된다. 자, 12사항궁은 명궁부터 형제궁, 부처궁의 순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치하는데 가까운 육친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형제궁, 명궁 바로 옆에 형제궁이 있으며 천기성이 좌하고 있다. 그래서 천기는 천기 이꼬로 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기는 형제다. 형제 간에는 돕기도 하지만 서로 경쟁 상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천기의 기미 기틀을 보는 것과 상응한다. 부처궁이요. 자, 내가 있고 나서 형제가 있고 그런 다음에 장성에서 뭐를 얻어요? 배우자를 얻죠. 그래서 부처궁이 형제궁 다음이다. 그래서 부처궁에는 파군이 좌하므로 파군은 뭐를 의미한다? 배우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왜 파군을 배우자로 놨냐면요. 이거를 만든 도가에서는 이게 원래 자미두수가 도가의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돛 닦는데 방해되는 인물은 여자야. 그죠? 요물같이. 그래서 파군을 갖다 집어넣어서 너는 못된 놈이다 이러고. 부부는 일심동체로 촌수가 없을 정도로 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남남이 되어 언제 친했나 싶은 것이 파군의 성격과 상통한다. 그러면 파군은 이런 성질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죠? 친할 때는 엄청 친하다가 네가 언제 나랑 친했냐 이런 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 명만일 때 이 말인 거죠. 아니야. 파군 속성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위치가. 아니 상관없이. 지금 부처궁의 파군. 네, 그래도 상관없이. 파군의 속성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서 북처궁에다 집어넣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부처궁의 파군이 계속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군 자체의 성격을 그렇게 보는 거라고. 이해했죠? 네.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래야 설명해서 이해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 배우자와 성혼한 후에 자녀를 갖게 되므로 그 다음이 자녀궁이 되며 자녀궁에는 태양이 좌하고 있다. 태양은 14정성 중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성으로 다른 성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빛과 열을 가져다 주므로 태양의 향배는 매우 중요하다. 자, 구조적으로 보면 태양은 명궁이 신궁에 있고 태양은 사궁에 있으니까 암합하죠. 그죠? 암합하고 있으므로 부모궁, 전태궁, 노복궁과 삼방으로 만나고 있다. 나와 부모, 집안의 하인들 모두 이 자녀궁인 태양 때문에 생기가 넘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지금. 태양 때문에 거문도 밝아지고 천량도 밝아지고 태음도 밝아지고 천상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태양이 삼방에서 만나는 모든 성들, 태음, 거문, 천량은 태양이 묘왕지냐 합리에 따라서 길흉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태음, 천상, 천부까지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자, 재백궁. 자녀를 낳고 나면 가정을 이끌어갈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을 관장하는 무곡이 있다. 그래서 무곡은 뭐다? 돈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어디다 갖다 감춰놨어요? 고장지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장지에 있는 무곡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격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지례궁. 돈 벌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 돈 버느라고 몸 다 상했죠? 그래서 지례궁이 있고, 거기다가 천동은 복성을 가져다 놔서 건강해야 복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진짜 건강이 복이에요. 자, 천인궁은 뭐예요? 건강하면 힘있게 활동해야 되는 지례궁 다음에 천인궁이 있고, 그 천인궁에 뭐가 있다고요? 칠살.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칠살은 무슨 성? 사망성. 왜 칠살을 사망성으로 놨어요? 옛날 같으면 밖에 나가는 게 죽음하고 거의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사망성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칠살이 안중궁이 죽음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하나 또 설명했어요. 칠살은 외지 성공. 네. 이제 질성이 많을 때가 외지 성공이죠. 노복궁. 밖을 나갈 때는 늘 하인들이 시중을 들게 되니 천이궁 다음에 노복궁이 있으며
주인의 일거수 일투족의 주의를 잘 기울일 수 있는 감찰 능력이 뛰어난 천량을 배치했다. 그럼 천량은 뭐라고요? 감찰이다. 아시겠어요? 천량, 감찰. 감찰, 풍헌이라 해서 뭐라 그래요? 암행어사.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감사. 그죠?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지금 한 거는. 칠살은 뭐다? 사망성이다. 외지성공이다. 요거 이제 간단하게 외우셔야 돼. 그다음에 관록공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명실상부한 직업이 있어야 하니 관록공이 그 다음이고 염정과 천상과 같은 관록을 주하는 성을 배치했다. 옛날에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가는 것이 가장 출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염정을 악으로 왔는데 관직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 전서에 천상이 염정의 악을 제거한다 했듯이 염정의 악함과 천상의 보좌함을 붙여놓음으로써 서로 견제하게 하였다. 전택공, 관직에 출세했다면 전답이 늘어날 것이니 관록공 다음에 전택공이 있으며 궁 안에서 땅 때문에 맨날 옛날에는 시비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뭐 고려 말에도 보면 그 귀족들이 그냥 백성들의 땅을 다 가져가 갖고 문제 생기고 결국 땅 따먹게 하느라고 지금 맨날 전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그래서 거문을 배치했어요. 왜? 시비와 다툼은 다 땅 따먹기 때문에 생기죠. 복덕공, 관록과 전답이 있으면 인생을 향유할 수 있으니 전택공 다음에 복덕공이 있고 욕망이 무한하며 집착이 강한 탐낭을 배치시켰다. 자, 그럼 탐낭은 뭐다? 욕망, 집착. 그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외워두셔야 돼. 탐낭은 뭐와 뭐? 욕망과 집착. 거문은 시비, 다툼. 부모공, 자기가 태어나서 처자식을 얻고 출사하여 성공한 것은 모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덕택이니 복덕공 다음에 부모공이 있으며 부모는 내가 태어나 활동하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므로 나를 뜻하는 명공이 바로 앞에 놓는 것이다. 부모는 달과 같이 늘 나서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밝게 비춰주니 태음이 배치된 것이다. 뭐 이게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거를 이제 외울 게 아니라 뭐 외우라고요? 자 이제 외웁시다. 형제궁의 천기가 있는데 천기는 뭐다? 형제궁 천기 빼고 천기는 뭐다? 형제다. 이건 이제 단답으로 외워야 돼요. 천기, 형제. 파군 뭐라 그랬어요? 친하다가 금방 남이 될 수 있다. 그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잖아요. 부처궁에. 파군. 친했다가도 금방 남이 될 수 있는 사람, 있는 별이다. 그러니까 파군이 명궁에 있으면 그런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기가 명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형제의 기운을 빼앗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명궁에 태양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기운을 빼앗듯이 내가 명궁에 천기가 있으면 뭐를 빼앗는다? 형제의 기운을 빼앗는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태양은 뭐다? 빛과 열이다. 해다. 그 다음에 무곡은 문우했죠. 돈이다. 그죠? 천동은 뭐다? 천동은 복성. 천동은 복성. 무곡은 돈이다. 천동은 복이다. 복자 한자를 안 써줘도 알죠? 예. 그 다음에 칠살은 뭐다? 사망성이다. 외지성공이다. 요거까지 외우세요. 외지성공. 그 다음에 천량은 감찰이다. 그럼 천량은 많이 했어 지금. 천량은 뭐다라고 했죠? 형극이다. 그죠? 음덕이다. 이것까지 외워놔야죠 이제.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 음덕이다. 조상의 음덕이다. 음이다. 천량. 네. 천량 뭐 했어요? 음덕이다. 그 다음에 형극이다. 지금 하나 더 했죠? 감찰이다. 이렇게 지금 빨리 외워놓으면 나중에 쉬워져요. 감찰, 감독이다. 그 다음에 염정은 관록이다. 그죠?
관록. 못된 관록이에요, 근데. 못된 관원. 염정이 가장 악한 놈으로 쳐요. 자미두수에서는. 그 다음에 아까 천상은 뭐 했어요? 천상은? 천상. 도장. 그렇죠. 예. 도장. 또 하나 있죠. 열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온 건 뭐예요? 염정의 악을 제거한다. 이렇게만 외우세요, 우선. 염정의 악을 제거한다. 요거는 외워오셔야 돼. 외우라는 것만 외워요. 그 다음에 검은은 뭐다? 시비다, 어두움이다. 그죠? 아까 어두움이라 했죠. 암. 그 다음에 천동은 복성이다. 그죠? 아니. 뭐 했어? 천동 했고 아까. 탐낭. 탐낭은 뭐다? 욕망, 집착. 그 다음에요. 태음은 뭐다? 달이다. 부동산이다. 돈은 돈인데 부동산이라 그랬죠? 또는 저장. 저장. 그래서 태음이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뭐 양계장, 뭐 가축,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저장, 저장성이라. 자,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천기 뭐예요? 형제. 그 다음에 파군. 파군. 처음에는 친하다가 남이다. 그죠? 그 다음에 태양. 빛과 열이다. 그래서 뭐에 영향을 준다? 이제 요거는 이해하시면 되죠. 검은, 천량, 천상, 태음, 천부. 이렇게 연결된 거. 이게 나중에 또 다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무곡은 돈. 그 다음에 천동은 복성. 칠살은 사망성 또 외지성공. 그 다음에 천량은 감찰 또 현극. 그 다음에 염정은 관리. 관록. 그 다음에 천상은 인. 열쇠. 염정의 악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검은은 시비, 어두움. 그 다음에 탐낭은 집착, 욕망. 그 다음에 태음은 달, 부동산. 그 다음에 저장. 그죠? 장, 작, 감출창. 저장. 됐죠? 그거는 외워오셔야 돼요. 이제 오늘 외울 건 그것만 외워오시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잊어먹고. 뭐 록이 발생이다, 기가 결과도 잊어먹고요. 네, 오늘 외울 건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지금 외워놓으면 나중에 편해져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외워놓으면 이제 하기가 좋죠. 여기까지 합시다.